그러니까 김승열입니다. 오늘은 그 판결문에 관해서 좀 한번 논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판결문이 완전히 공개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또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그 판결문 구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민사 판결문을 각각 원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일일이 판단하고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 그다음에 입증 사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상대방의 주장, 입장 이렇게 다 기술을 해서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하게 각 주장의 당사자 주장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실제로 당사자에 미치는 그 영향력으로 봤을 때 형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민의 변호사로서 원고와 마찬가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공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근데 형사법 원래 기본 원칙에 따라서는 그 검찰에서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어폐가 있습니다만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도록 헌법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가금법 판결문이나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뭐 나온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거기에다 주장 입증을 해서 자기가 무죄를 입증할 그런 책임이 없는 것이죠. 민사 재판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그 검찰에서 원고인 국민의 변호사인 원고인 검사 측에서 공사실에 대한 입증에 의해서 그 정도가 합리적 요소를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된다가 사실은 모든 형사 판결의 원칙입니다. 있다면 무죄가 되는 거고 없다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 부분에서는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자유신정주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신정주의도 합리성과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스럽고, 법원에서도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심원이 전원이 무죄를 판결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다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으로 형사법 원칙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배심원이 전원이 다 그 무죄 증거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함정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그 국민참여재판법의 규정에 불과하고 즉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원칙에서 그 공사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상당히 그 배심원들이 모두 다 무죄의 판결을 냈다는 것, 전원 일치로 내렸다는 것은 입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낸 것은 그것은 형사법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법출사에서 헌법 위배라고 볼 수 있고 해당 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배심원 전원의 무죄 판결인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민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가끔 재판부도 법원도 이 민사사건 하고 형사사건 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무죄 입증을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형사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월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공권력인 검찰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문제가 됐다면 또다시 그것을 올라가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다고 봤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안 맞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형사제도 전반에 가서 좀 어떤 새로운 어떤 체제나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법원 스스로에도 이 제도의 취지와 그에 맞춰서 어떤 법 운영에 있어서 어떤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검사와는 달리 판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입증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는 것이 판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있고 그 공소사실을 범하였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가능성만으로 판결을 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징역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판사로서는 그 직무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형사법 원칙에 반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절차에서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래서 재판 소원 제도를 두어서 사법 절차에서 사법권 행사에 헌법 위배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이를 구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 절차에 있어서 헌법 위배, 국민 기본 거침이가 없는 지역으로 한번 제대로 검증하여 그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위법 사실이 없도록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